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모두 자당의 윤리기구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심 포기 그리고 입장 발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 결정을 의원총회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한 이유는 뭔지, 또 한 전 대표가 징계는 정치 보복이라면서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일지 살펴봅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강전애 전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국회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전체 회의를 일단 열었습니다마는 후보자 출석 없이 공방만 주고받으면서 대치를 이어가다가 정회된 상태입니다. 먼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떤지 잠깐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할 헌법적, 법률적 의무인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격 사유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청문회는 해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하다 등등의 이유를 상황으로 대치 중인 것 같은데, 여야 간사가 일단 추가 협의를 한 상황에서 지금 정회 중입니다. 장 대변인, 지금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의 지금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개최를 거부하면은 국회법 따라서 민주당 간사 주재로 청문회를 열 수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오전 상황 보니까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등도 지금 이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태도 등에서 좀 비판한 상황인데, 합의가 없는 청문회 개최가 되면 좀 여당 입장에서 부담도 적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부담은 예. 국민의힘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청문회 날짜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한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같이 합의해서 날짜가 도출이 됐고요. 예. 그 과정에서도 원래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틀은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하겠다라는 게 사실 설득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5번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으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보수에 몸담으신 분들도 넓게 기용하자라는 그 기치로 어떻게 보면 영입하고 모셔온 분입니다. 대통령이 단순히 지명해서 청문회 기회를 부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렇다면 최소한 청문회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해훈 후보자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만 예결위와 관련해서 본인이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해왔던 부분이 있고, 경제학 박사로서 KDI 연구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조차 못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의 검증 절차는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 여야 합의한 날에는 검증을 최소한 시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앞에 해명을 제대로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를 끌어내는 거는 야당의 몫이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물론 간사 간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거론되더라고요. 일단 위원장이 일단 청문회는 열되 바로 산회하거나 정회하는 방식으로 청문회 진행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문회 개최 협조에 좀 비협조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문회를 저희 예. 국민의힘에서 막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이 저희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입니다. 예. 지금 정회를 선포하게 된 이유는 여야 간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일정을 연기하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를 해놓았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자료가 충실히 들어왔다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답변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한 15%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김민석 총리가 SNS를 통해서 이러한 검증은 야당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자료 제출도 부실했었고 다만 그때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결국에는 총리까지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현 후보자도 김민석 총리의 예에 따라서 본인도 그렇게 임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SNS에 검증은 야당 몫이라고 올리는 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국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여당 측에서 일방적으로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실한 검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이혜훈 후보자는 낼 수 있는 자료 다 냈다. 이 사퇴 요구에 대한 응답 이전에 국민께 소명할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좀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청문회가 결국 최종적으로 파행이 되면 여당 단독으로도 마무리를 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으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갈 수도 있나요?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청문회에 이건 하루로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가 하루도 우린 못하겠다라고 보여지면 임명을 했을 때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게 그냥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 청문회를 왜 마다하는 거냐? 당연히 가서 야당으로서의 화력을 보여줘야지. 이거 혹시 민주당과 같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내부 비판을 할 정도예요. 이게 사실 정치적 문법에도 맞지 않고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이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이 검증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료가 안 왔으니까 못하겠다. 자료가 안 왔으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청문회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테면 같은 논리대로라면요. 그리고 충실한 자료인지 15%인지 60%인지 70%인지는 다 어떤 잣대에 따라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벼르고 별렀다가 얘기했다가 갑자기 자료가 안 왔으니 우리는 검증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제1야당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간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간사와 좀 협의라도 하고 후보자를 안 칠지 말지라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청문회 그냥 하기 싫다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자체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물어봐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미자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다시 해보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오후 5시까지 충실한 자료가 오지 않았을 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었던 이 합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네. 근데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 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회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고 본인에게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한 것들이 있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청문회에서 구두로 말씀드리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겠다. 다만 증거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운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수사 상황까지 염두에 둔 지금 방침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각 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요,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후에 재심 청구를 예고했었는데 김 전 원내대표가 오늘 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먼저 긴급 기자회견 내용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해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떠나겠다. 그러면서도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장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조금 전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종합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긴 발언이었고 또 지금 행보인지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큰 틀에서는 예.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탈당은 그 당시에는 김병기 의원의 카드로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해석되는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은 당원당규상 탈당을 하더라도 이게 징계 회피용이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면 또 탈당이 바로 접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사실상 그 일임을 하는 부분으로 보였던 부분이 있고 네. 그렇지만 탈당계를 제출을 하면 그게 징계 회피 목적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일단 당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 원래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절차가 나왔고 재심을 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제명이라는 절차의 마침표가 찍히기 위해서는 저희 의원들, 소속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하나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분란이나 해석이나 그 여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김병기 의원은 이게 너무 당의 부담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내가 정치적 결단으로서 마음은 떠나지 않지만 당을 민주당이 왜냐하면 본인은 민주당을 벗어나서 정치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여러 차례 천명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이제 당적을 버리고 경찰 수사에 임한 뒤에 아마 그 다음에 또 정치적 평가를 받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통해서 이런 입장도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총회 추인까지는 가지 말아달라. 네.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탈당계를 접수했고 그렇다면 결국에 의총을 거치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 건가요? 왜 저런 발언을 먼저 했었을까요? 본인이 탈당을 해도 제명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강선우 의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에게 당 자체에서 제명이라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은 막아달라라는 결국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 네네. 저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서 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는 본인이 결국 오늘 탈당계까지 제출을 하는 것, 이것이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내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당내에서는 좀 잦은 탈당을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었거든요. 그 당보다는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을 해서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탈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본인에 대한 제명 절차는 여기
여기서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김병기 의원이 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제 조사를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장 같은 것들이 청구될 가능성들도 뭐 변호사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제명이라는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과 되지 않았을 때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압박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의총으로 넘길 것인지 안 넘길 것인지 정청래 대표의 결단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관련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된 그 사안 중에 하나가 공천 헌금 수사 관련이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김경 시의원이랄지 강선우 의원이랄지 또 강 의원의 전 보좌관까지 서로 지금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경찰이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신경 써서 확인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강 대변인님?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무관하고 추후에 알게 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예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그 남씨 보좌관 측으로부터 한 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본인이 그게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1억이라고 특정을 하면서 강선우 의원과의 만남의 일정까지도 그 남씨 측에서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네.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남씨 이 보좌관과 김경시 의원이 조사를 받았지만 대지를 거부해서 대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내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경찰 측에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대지 조사를 하려고 하겠지만 강선우 의원은 아마도 거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질은 당사자가 거부하면 할 수가 없는 절차고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말한 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증거 같은 것들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게 본인이 판결로서 받을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미 처음부터 이 초반부터 정치적인 생명은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강선우 의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폰의 비밀번호 같은 것들도 제공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에 수사는 굉장히 난항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강선우 의원 또 김경시 의원 그리고 남전 보좌관 이 세 사람의 첫 만남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경시 의원은 돈을 갖다 준 사실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대가 관계에 청탁성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청탁이란 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나 무슨 부탁을 하니까 이 돈을 주는 거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돈이 오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란 개념이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시점은 2022년 4월 경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당 녹취가 녹음된 게 4월 21일 경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이 각 당에서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라 그렇죠. 만약에 현직 의원 내지는 그 보좌관에게 돈이 갔다면 아무런 대가가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줬을 때 1억이 넘으면 그게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가중처벌되고 그리고 본인의 법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면책되기 위한 거는 이게 대가성은 없었다. 돈을 갖다 준 건 맞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전략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세 명이 각각 양립 불가능한 얘기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 말은 분명히 거짓말인 거예요. 누구 말은 진실에 가까울 수 있고 그걸 수사기관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돈을 아예 안 받았다라는 사실로 지금 강선우 의원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이제 바로 소환이 임박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의 주장을 관철할 수 없으면 수사기관은 신병 확보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평가했을 때 거짓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기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또 이 진술의 방향이 바뀔지도 강선우 의원의 굉장히 고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관련 현안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부결됐었던 그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관련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당권파 또 비당권파가 공개 충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잠시 보겠습니다. 저 역시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당원 주권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근을 고쳐 매지 않았던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달에 1인 1표제가 부결되었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4명, 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대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거라면 저는 총의가 모아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이것을 다시 보류하거나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당원들에게 얘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장유민 대변인, 지금 네. 그럼 이산 1인 1표제 이건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일단 최고위에서 1인 1투표제와 관련한 안건을 올리겠다라고 의결이 이루어졌고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당내 갈등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이든 개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명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혹여나 정청래 대표의 연임과 연관지어서 정치적 해석을 많이 낳으니까 그러면 1인 1투표제를 이번에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대안이나 어떤 본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문정복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공약이었습니다. 전당대회 할 때. 그리고 전당대회의 결과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달 안에 다시금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고 다음 달에 그렇다면 1인 1투표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 문구를 만들어서 다시금 이 확인을 받는 작업을 거칠 예정 중에 있고요. 지금 나오는 건 예. 과정 중에 의견 수렴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의견도 개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자, 이 과정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인 강두구 의원이요, 1인 1표제의 차기 전당대회 적용 여부를 당원에게 한번 물어보자,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해당 행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강두구 최고위원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저는 이 사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에서 분명하게 최고위 위원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강덕구 최고위원님께서 마치 제가 본인을 지명하신 것처럼 또 본인의 발언을 어떤 지목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님께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박수현 의원도 사과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도 당권파와 비당권파, 더 나아가서는 뭐 친청 대 친명, 이런 갈등이 계속될 여지가 있어 보이세요? 그렇죠. 박수현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강성의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시는데 예. 아시는 분들은 원래 저런 성격이 아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덕구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1인 1투표제를 지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는 16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비공개였을 뿐만 아니라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려를 표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당내에서 건강하게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것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해당 행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강덕구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못한다는 거냐라고 발끈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결국에는 사과의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는 1인 1표제라는 것이 당내에서 얼마나 예민한 주제인지 알 수 있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 투표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겼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에게 역시 굉장히 많이 졌다라는 부분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결국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최고위들의 이제
보궐선거를 하면서 본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청래 대표의 개인 정치, 개인 어떠한 욕심 같은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지도부가 보여주는 행태도 굉장히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지방선거가 오고 있나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요, 당대표 자리를 두고 좀 경쟁 구도에 있었던 박찬대 의원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6일에 회동한 사실이 사진 공개와 함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만남이 좀 화제가 된 이유가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인천시장을 출마를 저울질하는 박찬대 대표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뭐 강점적인 앙금이나 이런 게 또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그런데 두 정치인은 굉장히 교집합이 많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견인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숙제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만날 수 있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 마치 뭐 언론에서나 일각에서는 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일단 이천시장 저울질을 하고 있으니까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대표와 뭐 같이 스킨십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는 박찬대라는 정치인은 그렇게 어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인다기보다 그거는 또 당대표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공천하도록 최근에도 여러 공천과 관련한 어떤 구설이 있는 만큼 더 점검하고 더 점검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정치인이 당연하지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인으로서 같이 국민들께 화합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큼의 갈등이랄까요? 이런 건 사실 내부 구성원들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제명 위기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현재는 재심 신청 기간 유예를 명분으로 최고위 의결이 좀 보류된 상태인데 그래서 공이 한 전 대표에게 넘어갔었는데 한 전 대표가 어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서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평소에 라이브 방송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굉장히 정돈된 장소에서 정리된 멘트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징계 처분은 여전히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송구한 마음이다. 강 대변인, 지금 이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당원들께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어떤 정무적인 사과는 할지언정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본인의 이름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사과 메시지가 나왔지만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잘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재심 청구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이라는 기간은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열흘이 지났을 때까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추가적인 소명은 아마 당에 하지는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에서는 결국 절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하, 일단 가릴 것은 끝까지 가려보겠다, 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입장 표명 두고요. 사과라는 표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사과한 척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대당의 한 전 대표의 이 표현이 당 내분에 대한 좀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다시 공은 그러면 장 대표에게 넘어간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강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가 되는 예. 게 공은 장 전 대표한테 넘어간 적, 장동혁 대표께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정확하게 해명할 기회를 또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 대한 이 징계가 잘못됐고 조작이고 정치보복이고 심지어 계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징계는 당연하지만 잘못된 거죠. 그럼 본인은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뭘 사과합니까? 자기에 대한 정치보복인데. 그러니까 사과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런데 당무위 그리고 윤리위는 완전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봤더니 2개 IP로 1,400개가 넘는 그런 글을 5명의 이 가족 명의로 올렸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방해인 거예요. 공정한 게시판에 언론이 활발하게 성립될 수 있는 걸 아주 속임수로 해쳤다는 겁니다.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법률적으로 본인에게 리스크가 될까 봐 전격적인 사과를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 거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국면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반발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바로 단식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곡기를 끄는 당대표한테 누가 뭐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한테 앞에 놓인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재심 열흘밖에 없는 겁니다. 열흘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의 프로세스대로 그냥 제명이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보관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아마 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그 이후를 모색할 걸로 보는데 정치인한테 그 시간은 진짜 무한대로 긴 시간입니다. 지금 뭐 한 전 대표와 함께 또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 권고를 받은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그 윤리회의에 참석해서 소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또 김 전 최고에 대한 징계 국면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지금 단식 중인 장 대표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좀 짐작해 보신다면요? 일단 윤리위 2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예. 절차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권 정지 2년 그리고 제명.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명이 나섰기 때문에 뭐 일부 징계가 어떻게 보면 감경이 된다라거나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심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어제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도 송구하다는 말씀 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지금 당에 전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 자체에서는 윤리위에서 나온 결과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단식 5일차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윤리위에서의 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대로 맡겨놓고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과 선명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여러모로 본인에게도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전 최고에 대한 징계 국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또 장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하신다면. 정치적인 절차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징계 절차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종혁 전 최고가 언론에 나와서 국민의힘에 쓴소리 던진 게 이렇게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친한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적되어 왔던 당원들의 비토, 이걸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서 예. 당원이 한 20만 명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원들의 어떤 이 염원이랄까요? 그런 그
균질된 그 목소리랄까요. 그런 부분은 적어도 한동훈이라는 전 대표와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한테도 다른 선택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곡기를 끊고 통일교와 공천 의혹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닷새째 단식 중인 장 대표는 단식 투쟁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식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 대죄할 때입니다.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많이 힘드실 텐데 명분 없는 단식은 얼른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밥 먹고 싸우세요. 이렇게 장 대표의 지금 단식 투쟁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좀 몇몇 있습니다. 한번 좀 면면을 보면요. 다소 좀 대립각을 최근에 좀 세우기도 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찾았습니다. 보수가 커져야 정권의 행보를 멈출 수 있으니 보수가 커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격려를 했고, 그리고 또 제3지대 민주당계 정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장 대표에게 제명 징계 사태 휴전을 좀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 장 대표의 어떤 특검법 관철 의지, 또 이것과 별개로 이번 단식을 통해서 장 대표는 정책으로 어떤 이해득실을 좀 따져볼 수 있을지, 강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곧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완전히 보수의 중심점으로 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였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을 전당대회에서 뽑아주었었던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결국에는 당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보여줬었던 어떤 체력적인 우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단식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보여줬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명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수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론의 보도조차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이런 뉴스들로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민주당이 신천지를 가지고 오면서 흐지부지 했던 것이 그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 와중에 2차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해버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보수정당의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건강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식에 나아가게 됐는데, 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됐다 말씀하셨고, 정 대표는 명분이 없다 했습니다. 단식 투쟁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통일교 특검 때문에 단식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그러면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하자고 그랬습니다. 같이 특검법 만들어내자고. 다만 신천지도 같이 하자고. 그런데 통일교 특검을 받으라고 하면서 단식까지 하는 건 그럼 신천지 특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게 명분도 없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2년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란 건 사실의 외형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당내 친한계와의 갈등 같은 국면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끌면서 휴지기를 갖기 위한 의도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 강전애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